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지 멘토입니다. 오늘은 우리 여러분과 같이 멀티캠퍼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. 거의 올해 초까지, 그러니까 지난달이죠. 지난달 1월달까지도 굉장히 답답한 흐름의 연속이었습니다. 이 241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하회를 하고, 이 241선 아래에서 답답한 박스권 흐름을 만들고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. 아마 주주님들이시라면 굉장히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최근에 이 답답한 박스권 흐름을 뚫고 나서 이 241선 위로 안착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 안착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뭘지, 이게 잠깐 그냥 올라온 건지 아니면 앞으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더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지, 그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. 지난달 이맘때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요. 최근에 있었던 멀티캠퍼스의 이슈들,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이 멀티캠퍼스의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나, 이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. 우선 실적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. 지난달 25일이니까 거의 지난달 이맘때에 실적이 공시가 나왔다라는 거고,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, 그리고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 부분이 되겠죠.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당해 사업 연도가 여러분 23년도입니다. 23년도고 이게 22년도고, 또 이 매출액의 단위가 원 단위니까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읽으면 돼요. 22년도 한 해 동안의 매출액이 3,574억 원이었는데 23년도 때 3,585억 원, 거의 86억 원가량이죠. 그래서 이 정도 기록을 하면서 증감 비율은 0.3% 증가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견조한 흐름이었죠.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2년도는 41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23년도 때 402억 8천만 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증감 비율을 따져서 약 1.8%가량 조금 소폭의 감소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밑에 보이시는 당기순이익 부분 좀 한번 보시면요. 22년도 때 305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23년도 땐 319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약 4.6%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견조한 흐름이었다. 큰 등락폭 없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를 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. 이거와 같은 이유는 여기 나와 있어요.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, 이 부분을 보시면요. 경기 위축에 따른 기업 및 공공기관의 예산 축소로 인한 매출이 전년 수준이다. 그러니까 이 멀티캠퍼스의 사업성 자체에 비즈니스 능력이나 사업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. 이 경기 감축으로 인한 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예산 축소가 주된 원인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.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올라온 그날 같은 날에 배당도 결정이 됐습니다. 1월 15일자로 같은 날짜고요. 이 배당의 구분은요, 결산 배당의 방식이었어요. 결산 배당의 방식이고 한 주당 배당금은 1,600원 정도로, 요거를 이 시가 배당률로 한번 좀 환산을 해보면 약 4.8%에 해당하는 굉장히 준수하다고 볼 수 있는 배당률로 배당을 결정을 했습니다.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분위기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이 대한민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같은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 나라 차원에서도 이걸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나라도 노력을 할 테니까 기업도 같이 노력을 해달라라고 나라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주가치 제고예요. 주주가치 제고. 주주가치가 제고가 되어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건,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많아지고,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반을 다질 수 있지 않겠냐. 그 중에 우선 첫 번째 단추가 이 주주가치 제고를 얼마나 좀 잘 해주느냐, 이 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.8%의 배당률이면 굉장히 여러분 준수한 편이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.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배율의 고배당은 아닙니다. 근데 그래도 보통 기업들 보시면요, 3% 미만으로 주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4.8% 거의 5%에 해당하는 경우면 우선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시중에 있는 은행 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준수하다,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멀티캠퍼스의 가장 최근의 이슈를 좀 한번 보시면요, 1월 말일자로, 지난달 말일자로 올라왔던
공시였어요. 뭐냐면 이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위탁 운영 계약이라고 하면서 이 확정 계약 금액이 약 415억 원에 달합니다. 이게 이 바로 직전 연도였죠. 23년도 매출액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매출액 대비해서 11.6%나 해당하는 이 계약을요. 24년도 1월 달에 24년 시작하자마자 시작일 24년도 1월 1일부터 24년도 12월 31일 그러니까 이 24년도에 이미 이 매출액을 11.6%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이미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. 이것 또한 굉장히 견고한 이 사업적 흐름일 수 있겠죠. 비즈니스적 흐름. 아마 이 멀티캠퍼스의 주주님들이시라면 다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멀티캠퍼스의 주요한 매출 원인 자체가 매출처가 기업 교육 서비스거든요. 기업 교육 서비스.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주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. 근데 다른 기업도 아니고 삼성과 이런 계약을 했다는 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겠죠. 자, 그럼 여기까지 멀티캠퍼스의 실적과 그리고 배당 그리고 최근 이슈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봤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토대로 해서 차트로 넘어가서 이 멀티캠퍼스 차트 같이 보시면서 앞으로 이 향후의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나 이 부분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. 이렇게 차트를 넘어서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. 지금 현재 이게 22년도부터의 차트인데 너무 우리가 과거부터 사실 좀 볼 필요는 없고요. 한번 여기서부터 23년도 4월경부터 좀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241선이 여러분 이 검은 색깔 라인입니다. 이 검은 색깔 라인 여기 보이시죠? 이 이평선이 검은 색깔 이평선이 241선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이탈을 해주고 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4월, 5월, 6월 이때 이 시즌 때 이 국세청에서 사교육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너네 한번 세무조사 하겠다.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겠다 해서 웬만한 이 교육 관련된 이 산업 쪽에서 수급이 좀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랬던 히스토리가 있었고 아무튼 우리한테 중요했던 건 241선을 이탈을 하고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형성해 가면서 아래에서 하회를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이때를 또 기점으로 해서 241선 위로 고개를 빼꼼 내밀긴 했었지만 저항에 밀려서 다시 이 박스권에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나 싶었는데 다행히 다시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. 자, 보시면요. 이 흐름 안에서도 이때가 가장 최저점을 찍었었던 그때거든요. 근데 다행히 이때부터는 이 저점을 좀 그나마 높여주면서 지금 현재의 이 상승 추세로 아예 전환이 되었다. 이게 지금 추세선이죠, 여러분. 지금은 이제 상승 추세가 맞다라고 좀 보셔도 될 정도로 이렇게 가면서 큰 등락폭 없이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렇게 야금야금 조금씩 이 241선을 돌파를 해주고 지금 현재는 이 차트가 정배열이 되어가고 있어요. 이 파란 색깔 라인이 11선이고요. 이 노란 색깔 라인이 21선입니다. 그리고 이 초록 색깔 라인이 61선 라인이에요.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이 회색깔 라인이 121선 이평선인데 만약에 이 회색깔 라인만 241선 위로 올라와 주면 이제는 이 차트가 정배열이 된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. 완벽한 역배열이었다가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다. 그러니까 즉 상승 추세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렇게 굉장히 큰 등락폭이 없이 조금씩 이 매물들을 소화시켜 가면서 상승을 해주는 경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차트가 좀 탄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에 대한 배경은 뭐 신제품 개발이나 뭐 정책적 환경 변화 등을 통해서 기업의 비즈니스 방향성 같은 게 확 급변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견조한 실적에 이 베이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, 제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까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이 단편적인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좀 미시적으로 보시면요, 여러분 여기 다 아래 꼬리 달린 거 다 지금 보이시죠?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단편적인 지지 라인이에요. 대충 이렇게 딱 선 한번 쫓고 보시면 한 35,000원 정도 라인? 한 35,000원 정도 라인, 이쪽이 이제 지지 라인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, 저항대 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, 이때도 그렇고, 약 한, 이쪽 매물대에서 지금 이제 저항에 밀리는 딱 그런 구간이거든요. 그래서 얘네 매물대를 딱 놓고 보면은 약 36,500원에서요, 지금 현재 딱 주가 라인, 이 36,500원, 요 근처가 저항 라인이다.
이렇게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. 오늘 장, 지금 여러분 시간 오전이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. 방금 막 장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흐름 나쁘지 않아요. 지금 0.99% 상승으로 출발을 해주고 있고요. 지금 현재 35,800원 여기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런 뭐 좀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정답이란 게 없습니다. 이 부분도 저의 100% 제 견해에 불과하니까 맹신을 하지 마시고요. 정답이 없다.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. 그냥 저 사람은 저런 견해가 있네. 이렇게만 간단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우리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실 때 근거 마련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이렇게 멀티 캠퍼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어요. 우리 여러분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.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온다면 제가 또 이렇게 취합을 해서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채널, 데이업 채널, 여기 데이업 채널 한 번씩 놀러 오셔서 이 멀티 캠퍼스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그 해당 종목을 검색을 하시면 분명히 저 말고 다른 전문가님께서 또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도 한 번씩 좀 챙겨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다 보면 조금이나마 좀 성장을 해 나가시면서 조금 더 이 결과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.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